191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력이 빛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들이 시간과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과학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산산조각내버렸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독일의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특정 조건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해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블랙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고, 블랙홀은 특이점이라는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밀집된 질량으로 인해 생긴 중력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1964년 러시아의 우주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모든 것을 뱉어내는 천체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바로 화이트홀입니다. 화이트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경우 중력파, 퀘이사, 우리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 등 여러 관측적 증거가 존재하고, 2019년에는 블랙홀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주위의 잔해들이 방출하는 방사선을 관측해 빛조차도 빨아들여 관측할 수 없었던 블랙홀을 그 그림자를 찍는 방식으로 사진으로까지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화이트홀은 오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이며 형성 과정도 알 수 없고 실존 요구에 대해서도 많은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화이트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블랙홀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는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화이트홀도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합니다. 다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돌아올 수 없는 경계라면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들어갈 수 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고 화이트홀의 내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것과 반대로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내보낸다는 점에서 혹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블랙홀로 들어가면 우주 어딘가에 화이트홀이라는 출구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웜홀이라는 통로를 상상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은 어느 다른 곳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웜홀은 공상과학 속에나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이트홀 이야기로 돌아오면, 수학적인 이론만을 따졌을 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존재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지만, 이 세상에는 화이트홀의 존재 증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상태가 무질서한 정도는 점점 심해져야 하는데, 화이트홀은 이 기본적인 법칙을 위배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의 양자역학을 접목시켜 제시한 호킹 복사 이론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호킹 복사에서 블랙홀이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두 영역을 동시에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명들만 존재하지만, 만약 호킹 복사가 사실이라면 흡수하는 질량보다 잃어버린 질량이 많은 블랙홀의 경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물질을 빨아들이는 줄만 알았던 블랙홀이 사실은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면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론은 그렇지 않아도 존재가 불분명했던 에너지를 방출하기만 하는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에 대해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화이트홀이 에너지를 모두 방출한 죽어가는 블랙홀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죽어가는 블랙홀은 더 이상 물리 법칙을 어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 중력을 가지기엔 질량이 너무 작아진 블랙홀은 그동안 삼킨 모든 것으로 가득했던 내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잠시 후 그것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이 물체들을 뱉어내는 화이트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것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이런 화이트홀의 행동을 빅뱅 이론과 비교했습니다. 우리 우주를 만들어낸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의 폭발로 알려진 빅뱅은 화이트홀의 작동 방식과 매우 유사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의 연구가 우주의 탄생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가설은 정보란 절대 손실되지 않는 것이라는 양자역학의 조건 또한 충족시켜 더욱 흥미롭습니다. 아직까지 화이트홀은 그 존재조차 의심받는 개념이지만, 이 외면받는 개념이 언젠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인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